예. 약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저도 뭔가 약간 혼동된 상태로 약간 질문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WPF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 선임자가 이제 칼리번이라는 그 또 프레임워크를 또 써다 보니까 예. 그 칼리번이라는 건 사실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또 댓글 보고서 저 처음 소개를 했는데 이것에 그 보면은 제가 그냥 이해하는 거는 MVVM 패턴을 쉽게 사용해주는 툴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쵸. 예. 근데 이제 예. 거기에는 이제 큰 차이점이 이제 인젝션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부분인데 그거가 있으면은 지금 저희가 했던 이런 뭐 커맨드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략이 되게 되잖아요. 캘리번 사용하다가 깊이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캘리번을 처음 사용을 해보고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불편하냐면 그 간단한 세팅을 캘리번 해줘야 되는데. 예, 캘리번을 사용해 보셨죠? 예, 간단하게는 사용해봤었어요. 라우티드 커맨드나 릴레이 커맨드 바인딩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것만 편한 것 뿐이지 폼이 파생이 됐을 때 예. 넘겨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이름도 동일하게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뷰 모델이라고 제가 하다가 이거를 캘리번을 직접 설치를 해서 찾아가 보니까 이름을 뷰 모델스로 해야 되는 뷰 모델스라고 S를 붙여야 돼, 그 S를 붙여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캘리번을 사용을 해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나? 그리고 보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로그인해 보면 캔 로그인 있죠, 여기에. 예, 로그인하고 캔 로그인이 이름을 로그인을 했으면 앞에다가 캔을 붙여야 되는 이런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테스트 창에서 폼이 파생이 됐어요. 데이터 콘텍스트를 넘겨주는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기본적인 예제로 사용했을 때는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폼을 하나 만들고 바인딩을 또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도 막혀가지고 캘리번을 사용을 해서 예제를 만드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이거는 잘 사용을 못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제 WPF라는 거를 잘 배우고 나서 MVVM에는 패턴도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번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저는 중간에 그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캘리번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다시 WPF를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뭐 바인딩이라든지 뭐 디펜던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 명확하게 안 산 상태에서 다시 또 MVVM의 패턴이라는 걸 보고 칼리번이라는 걸 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맥락이 하나도 안 잡히고 계속 붕 떠 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캘리번 같은 경우에 또 사실 이제 맨 첫 단에 그 어플리케이션 그쪽 단에다가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이란 거를 또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그쪽 안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해가지고 뭐 세팅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걸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제 저도 명확하게 그 개념이 서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거를 하다가 결국 다시 이제 MVVM을 받다가 다시 이제 결국 WPF 책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캘리번 같은 경우는 바인딩을 여기가 이제 메인 로직 부분인데 여기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바인딩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 부분이 좀 저도 방법을 몰라서 일단 알아보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캘리번은 일단 접어두고 좀 불편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배우면서 해야 되는 게 좀 불합리하다. 그냥 기본적인 MVVM만 알고서 만약에 했을 때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일단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인딩의 개념이 사실 아까 모델 가지고 바인딩을 해주신 게 있지만 또 바인딩 쪽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각각 그 뭐라 그러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스 단에서 바인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인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콘텍스트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바인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그러니까 소스에서 직접 처음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에는 지금 명칭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 네임이라고 하고 이 자체를 여기다가 직접 넣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처음에 하면은 여기서 텍스트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바인딩을 이제 알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바인딩이고요. 여기서는 근데 바인딩을 쓸 때 디펜던시하게 쓰지는 않지 않나요? 이게 자물창 뒤에 있는 이 C# 파일에서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우리 저기 쓸 때
getset 방식으로 쓰잖아요. 예예. 예, 근데 지금 여기서 C# 파일 뒤에서 쓸 때는 getset 방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입력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예.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MVVM 패턴으로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은 이제 getset으로 해가지고 set value를 넣어놓고 또 get 할 때는 또 get 방식에 해서 이제 값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예. 설정할 때 그 단축키가 PROPF를 치면은 바로 다 나오더라고. 세트가 딱 나오는데 예예. 예, 이런 식으로 토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on property change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해줘야지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자물 파일에서 반영이 되는 구조로 이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러면- 것도 이제 예. 이런 것도 예. 좀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얘는 그냥 직접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여기는 직접 대입을 하는 거고 속성에 보면 데이터 콘텍스트가 있잖아요. 예, 예. 이 구조는 대략적으로 아시죠? 예.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랩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 랩 패널에다 데이터 컨텍스트 입력하면은 그 랩 패널 안에서 쓸 때는 그 데이터를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책상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 책상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물건들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 책상 자체는 예, 예, 어떤 그 데이터를 담는 어떤 통이 되는 거겠죠. 예, MVVM하고 바인딩하고 개념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고 여기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처음 개발을 하면은 바인딩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MVVM 패턴을 알게 되면 폼을 나눠서 폼은 폼 역할을 하고 로직이 따로 구분이 되고 여기처럼 로직이 따로 구분이 되고 폼에는 디자인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폼에서 제어하는 어떤 로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윈도우에 이벤트를 직접 생성을 해서 모델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번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때마다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여기에서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제 다른 폼을 만들겠죠. 예.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커맨드로 다 바꿔서 그 실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MVVM 패턴에서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릭이라는 것도 있고 클릭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무브라는 걸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예, 예. 이제 뭐 마우스 뭐 레프트 버튼 업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런 이벤트들이 쭉 다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전부 다 커맨드로 다 구현을 해야 된다. 커맨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벤트를 받으려면 윈도우 폼의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분리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보니까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그 모델 뷰 쪽에다 선언을 해가지고 받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정확하게 그 방법이 예. 제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이랑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주는 강의를 못 찾아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그 그냥 WPF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냥 자물 파일에 있는 C# 파일에다가 그 이벤트 핸들러들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 이벤트 핸들러를 아니면은 별도의 이제 C# 파일 만들어가지고 그 C# 파일을 이걸로 이제 그 자물 파일 뒤에 있는 C# 파일에다가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식들은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프레임워크의 엘리먼트 이런 것들을 상속받아가지고 다 구현하는 C# 파일들이라서 예,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도 이제 MVVM 되는 건지 좀 약간 아리까리하고 기본적인 그 버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버튼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튼에 대해서 로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버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벤트는 응용하기 나름인데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해서 넘겨주면 되긴 하는데 바인딩하고 이쪽에 추가를 해서 만들면 넘겨주면은 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약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최근에 찾아본 걸로는 이제 자물 파일 안에 이제 비헤이비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트리거 이벤트 쪽으로 보면 비헤이비어가 있는데 그 비헤이비어를 누겟에서 인터랙션인가? 인터랙티브요? 인터랙티비티인가? 예. 예,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저 비헤이비어 쪽으로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비헤이비어를 상속 받아가지고 그 상속받은 비헤이비어를 그 아예 자물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주입시켜가지고 쓰는 방법으로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뭔가 MVVM 패턴과는 좀 무관한 것 같긴 해서 정확하게 좀 약간 기본적인 패턴만 소개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는 기법은 MVVM 패턴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MVP 패턴이 이런 형태이니까 지켜라.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폼에 대해서 이원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서술한 어떤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여기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스택 판넬에서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하려면 이쪽에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응용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의 몫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예, MVVM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버튼은 MVVM으로 이제 커맨드가 따로 빠져나오니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 또 예를 들어서 이벤트 쪽은 뭐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 뭐 이제 그렇다 보니까 MVVM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엘리먼트들은 뭔가 그 패턴의 방식을 따르는 거고 또 어떤 엘리먼트들은 패턴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예. 사실 으로 다 넘길 수는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저 컨트롤이잖아요. 예, 유저 컨트롤에서 다 바인딩을 이쪽에 만들어 놓으면 예, 모든 변수들을 다 바인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모델에 있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를 내가 그 포맷 사이즈를 넘겨야겠다. 그런 것도 바인딩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벤트를 넘겨야겠다. 그러면 이벤트를 프로그램 소스로 해서 로직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예, 되거든요. 구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저도 이제 원래는 보통 그 WPF 강의 같은 거 보면은 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리거라든지 이 안에 뭐 보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원래 보통 자물 파일 안에서 다 이제 구현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예, 이제 그거를 코드 단에서 이제 인젝션 할 수 있게 뭔가 코드 단에서 이렇게 그렇게 주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예, 그거를 이제 모델 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컬러에 대한 정보라든지 사이즈에 예, 예.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예, 예, 뭔가 그 뭐 프로그램상에서 드로잉 할 때 그 정보를 바인딩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같은 경우 뭐 여기에서 다 디자인을 해놓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코드에서도 직접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다가 이제 코드를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그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서도 예, 뷰 모델 파일을 예, 예, 그 레퍼런스 해가지고 사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MVVM의 패턴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외국 강의에서 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이란 엘리먼트가 새로 들어왔는데 예, 예, 그 버튼 안에서는 내가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이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 예, 그리고 예,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뭐 사라지고 뭐 이런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 예, 그 버튼 엘리먼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뷰 모델에서 갖고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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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뷰 모델에서는 버튼 이벤트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예, 사실은 이게 버튼이란 게 스태틱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물 파일에 스태틱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내가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그 데이터가 뭐 10개면 10개에 해당하는 버튼을 만들고 예, 이런 것처럼 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그 버튼들에 대한 이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MVVM 패턴에 맞게 이제 구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저는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버튼에서 파생이 된 그런 로직이고 이렇게 창이 뜨는 것도 있죠. 예. 로직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곳에 다 있는 거예요. 폼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여기 보면 딜레이트를 했을 때 삭제가 되잖아요. 예. 예. 네, 함수가 존재해서 그 로직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MVVM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다 이 오브젝트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마우스 제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인자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폼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이 폼이 넘어오죠. 예. 릴레이 커맨드를 썼을 때는 이벤트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릴레이 커맨드를 사용했을 때는 인자가 이게 넘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예. 그 함수 자체가 폼이기 때문에 자체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클로즈를 여기서 했잖아요. 폼에서 따로 로직을 만들 필요 없이 이쪽에 여기에서 다 이벤트를 추가를 해주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잠깐 헷갈려서 그런데 그 릴레이 커맨드로 할 때 그 인자가 여기 보면 이제 라우티드 뭐 이벤트 아규먼트 그래서 여기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라우티드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샌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죠. 예, 지금 인자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거. 센더랑 그다음에 라우티드 이벤트 아규먼트가 있는데 예. 요 릴레이 커맨드는 요 뒤에 있는 아규먼트만 오는 게 아닌가로 제가 기억이 나서 아, 젠더가 없고 요것만 가지고 여기 있네요. 오브젝트만 넘어오거든요. 예, 이벤트가 안 날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샌더만 넘어온다는 거죠. 그쵸. 릴레이 커맨드를 쓰면 폼을 닫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이해가시죠? 예, 예. 릴레이 커맨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클래스 자체, 그 데이터 모델이 넘어오는 거예요. 폼 자체가 넘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오는 거네, 결국. 그렇죠. 예. 예, 예. 이벤트가 이제 하나 더 있고, 내가 폼까지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모델이 넘어왔잖아요. 예, 어떤 거는 데이터가 넘어오고, 아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델만 넘어오는 거예요. 예. 일반 사용자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상위 객체는 내가 상위 그 클래스는 어떻게 이제 알아내느냐. 예, 릴레이 커맨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 파렌트, 그러니까 부모 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물 파일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부모 단으로 접근해가지고 뭔가 작업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생긴다고 하는데 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클로즈를 하기 위해서 뭐 로그인 폼을 가지고 왔고 그 그렇죠. 로그인 폼에 이제 뭐 부모 관계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스택 패널이다 아니면 스택 패널을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도 요걸 이용해서 많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라우티드 커맨드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이런 것들을 이제 폼의 요소들을 직접 제어할 수가 있고, 릴레이 커맨드를 사용했을 때는 좀 약간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사용했을 때 예제를 이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폼을 닫고 싶은데 네. 폼도 못 닫겠고, 모든 소스가 여기서 모든 기능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폼도 여기서 호출을 할 수가 있고, 폼도 여기서 닫을 수가 있고, 데이터를 여기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예. 모든 게 다 여기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모델이 됐던 지금 실행했을 때, 잠시 한번 화면을 보고 모델 창을 열었을 때 나오는 이런 항목들, 예. 여기서 델리트를 눌렀을 때 데이터가 삭제되는 부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거고요. 예. 그래서 등록을 했을 때도 여기서 바로 데이터가 등록이 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나오는 것도 여기에 모든 이벤트가 다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하게끔 만든 거라는 거죠.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고 MVVM하고는 이제 관계가 좀 멀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MVVM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그 올려주신 그 포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도 이거 네. 다운받아서 예. 이제 직접 타이핑해서 이제 팔로우를 했는데 예. 중간에 이제 자물 파일에서 어디서 뭔가 그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예. 바인딩을 못 한다라고 계속 나와가지고 예. 만들다가 저는 실패를 했거든요, 이거.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일단은 조언을 드리자면, 무조건 포스 예제는 홀로서기로 해서 만들어 봐야 돼요. 참고를 해서든 뭐를 해서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제를 만들어야지만 추보를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예제를 처음부터 큰 산을 한번 딱 넘어서 처음부터 내가 그 데이터 등록 포스 예제처럼 그 정도 분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인터넷 예제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예제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하면 그림이 이제 안 그려지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될 게, 프로젝트를 만들 때 모델, 그다음에 세일즈 모델, 이런 모델들을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디자인, 이 두 개를 먼저 해주면 기본 골기어가 나오니까 보면은 다 단순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변수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일즈 모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로직에서는 그거를 선언한 옵저버 컬렉션을 해서 여러 개 MVVM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건 개인적으로 쓰는 변수 취향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 잘 됐는데 예. 사실은 이제 저기 그 유저 컨트롤 쪽에 보면은 뷰 모델 있잖아요. 예. 유저 컨트롤 뷰 있잖아요. 이거요? 예. 거기서 예. 이건 좀 뭔가 더 바뀌었구나. 예. 거. 예. 근데 여기서 이거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스태틱으로 해서 뷰 모델에 이제 로직 뷰 모델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예, 예. 이거를 계속 못 가져온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 못 가져오는 위에도 이유가 예. 여기 보면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한 번만 외우면 그냥 끝인 건데 네. 스태틱으로 해서 뷰 모델이라고 한 거는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예. 예, 네임스페이스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겠죠. 아, 근데 이것도 선언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 안 나온다. 했는데도 이제 막 잘 안 돼가지고 그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좀 약간 이해를 할 수 없는 에러가 생겨가지고 네, 중간에 이제 못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제 제가 혼자 따라하다가 혹시 예.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코드도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예, 그런데도 똑같이 걔를 뭔가 참조를 할 수 없는 에러가 밑줄이 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상황을 일단 봐야 될 에러 메시지가 어떤 건지를 보면은 뭐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그 추후에 어떤 상황인지 뭐 원격으로 보여주시면 예, 그거는 제가 어떤 부분인지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장시간 많은 시간 지금 할애를 해주셨는데 뭐 이것저것 뭐 주저리 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하자면 MVVM 패턴은 그냥 가이드라인이고 여기에 있는 로직 뷰 모델에 있는 내용들의 이스큐트하고 캔 이스큐트는 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으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또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